예, 야당 의원님들 몇 분께서 대답이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대답을 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대답이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라 질의의 방향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후보자님께서도 매 사안에 대해서 의견도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이 다소 부족해서 입법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지점에 대한 고민도 항상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을 집행하는 법관의 위치에서 현행법을 준수하고 또 그 현행법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최대한 고민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의원님들의 몇몇 질문들은 흡사 현행법을 배제한 채 또 다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뉘앙스에서 다소 대답하기가 부적절한 면도 있어 보였는데요. 후보자는 어땠었나요? 그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법은 소수자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자 보호는 다수의 권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 흡사 소수자를 보호하는 가운데 다수가 불행해질 것처럼 질문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자꾸 두 단체 간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 간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면서 후신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흡사 어떤 사람의 증언, 그러니까 이정열 판사의 방송 내용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도 하시는데 객관적 증거가 후신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증거가 어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 구성 476명 중에 우리법 연구회 회원은 24명, 5%입니다. 어떻게 후신일 수 있습니까? 절대 후신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보다 더 보수적인 특히 법원 내 사조직으로 문제 있다라고 알려진 민사 판례 연구회 회원들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이기도 하지요. 그럴 겁니다. 예. 민사 판례 연구회는 총 25명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24명보다 1명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보수 집단으로 똘똘 뭉친 그런 학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476명, 우리 법관의 5분의 1, 6분의 1이 있는 그 사조직을 그냥 두고 본다면, 정말 사조직인데 두고 본다면, 여도 우리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사조직이 있다니요. 자, 민사판례 연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판례 연구회에 대해서 대표적인 폐쇄적 사집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지요?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후보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학회들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민사판례 연구회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서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법 연구회는 변호사가 되면은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그런데 민사판례 연구회는 변호사가 돼도 그대로 회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예우 통로로서 법관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일례로 2015년 9월 14일 대환번협, 그러니까 하창우 변호사가 회장이던 당시입니다. 대표적 보수적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대한변협에서 민사판례 연구회는 통상적인 학회로 볼 수 없고 사적 조직으로서 정관예우의 통로가 된다라고 비판 성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민사판례 연구회의 회원이 무려 25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어떤 조직으로 봐야 합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 25명 회원이나 있는 이 민사판례 연구회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도
회원이셨더라고요. 요직을 차지하는 숱한 회원들이 있기도 하고 사실 변호사와 교수 모든 법적 구성원을 아우르는 그 구성 때문에 정관예우의 의혹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제가 그 대법원장을 기점으로 하는 사법행정의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영철 대법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후보자는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예. 어제 존경한 장제원 의원님께서 거시한 내용 중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용퇴를 청구했다라고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영철 대법관은 재판에 직접 개입했지요.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법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개개의 법관에게 사건에 관해서 개입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피고인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온연한 판사의 독립된 업무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 보석 여부 결정에까지도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단독 판사들에게 본인이 대법관으로 임명도 되기 전에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명의를 도용해서 권위를 강조해서 당시 위헌지청이 되어 있었던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관련된 사건들을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지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관련한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상황에서 이 법원의 위계 질서에 그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법원을 온전하게 돌리기 위해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사람을 정치적 목소리로 매도했습니다.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뿐만 아니라 많은 법관들이 우려를 표하고 마찬가지의 의견을 보탰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그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할 때 생기는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태에 대해서 그간 많은 고민을 해오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지방법원장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은 흔히 모든 지방법원장들이 다 시도해보거나 한두 번쯤은 그런 경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시도였죠. 제가 최초였고 그 이후에 몇 개 법원에서 그를 따라하는 것은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야당 의원님께서 요직이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거시하신 PPT 자료가 있었는데 그냥 지방법원 판사 요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부장판사 요직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설사 요직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장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수많은 사람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스스로 사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할 생각이 없고 되려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고민을 보탤 생각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당의 이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사조직이 있다니요. 자, 민사판례 연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판례 연구회에 대해서 대표적인 폐쇄적 사집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지요.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후보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학회들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민사판례 연구회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서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법 연구에는 변호사가 되면은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그런데 민사 판례 연구에는 변호사가 돼도 그대로 회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예우 통로로서 법관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일례로 2015년 9월 14일 대환변협, 그러니까 하창우 변호사가 회장이던 당시입니다. 대표적 보수적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대한변협에서 민사판례 연구에는 통상적인 학회로 볼 수 없고 사적 조직으로서 정관예우의 통로가 된다라고 비판 성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민사판례 연구회의 회원이 무려 25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어떤 조직으로 봐야 합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 25명 회원이나 있는 이 민사판례 연구회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도 회원이셔서 권위를 강조해서 당시 위헌 지청이 되어 있었던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관련된 사건들을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지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관련한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상황에서 이 법원의 위계 질서에 그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법원을 온전하게 돌리기 위해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사람을 정치적 목소리로 매도했습니다.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뿐만 아니라 많은 법관들이 우려를 표하고 마찬가지의 의견을 보탰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그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할 때 생기는 법원의 독립성 침해,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태에 대해서 그간 많은 고민을 해오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지방법원장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은 흔히 모든 지방법원장들이 다 시도해보거나 한두 번쯤은 그런 경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시도였죠. 제가 최초였고 그 이후에 몇 개 법원에서 그를 예, 야당 의원님들 몇 분께서 대답이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대답을 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대답이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라 질의의 방향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후보자님께서도 매 사안에 대해서 의견도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이 다소 부족해서 입법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지점에 대한 고민도 항상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을 집행하는 법관의 위치에서 현행법을 준수하고 또 그 현행법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최대한 고민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의원님들의 몇몇 질문들은 흡사 현행법을 배제한 채 또 다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뉘앙스에서 다소 대답하기가 부적절한 면도 있어 보였는데요. 후보자는 어땠었나요? 그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법은 소수자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자 보호는 다수의 권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 흡사 소수자를 보호하는 가운데 다수가 불행해질 것처럼 질문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자꾸 두 단체 간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 간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면서 후신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흡사 어떤 사람의 증언, 그러니까 이정현 판사의 방송 내용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도 하시는데 객관적 증거가 후신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증거가 어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 구성 476명 중에 우리법 연구회 회원은 24명, 5%입니다.
어떻게 후신일 수 있습니까? 절대 후신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보다 더 보수적인, 특히 법원 내 사조직으로 문제 있다라고 알려진 민사 판례 연구회 회원들도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회원이기도 하지요. 그럴 겁니다. 예. 민사 판례 연구회는 총 25명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24명보다 1명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보수 집단으로 똘똘 뭉친 그런 학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476명, 우리 법관의 5분의 1, 6분의 1이 있는 그 사조직을 그냥 두고 본다면, 정말 사조직인데 두고 본다면 여도 우리 졌더라고요. 요직을 차지하는 숱한 회원들이 있기도 하고, 사실 변호사와 교수 모든 법적 구성원을 아우르는 그 구성 때문에 정관예우의 의혹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제가 그 대법원장을 기점으로 하는 사법행정의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후보자는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예. 어제 존경한 장제원 의원님께서 거시한 내용 중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용퇴를 청구했다라고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영철 대법관은 재판에 직접 개입했지요.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법원에 공식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개개법관에게 사건에 관해서 개입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피고인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온연한 판사의 독립된 업무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 보석 여부 결정에까지도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단독 판사들에게 본인이 대법관으로 임명도 되기 전에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명의를 도용해